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한 유명 가수가 자신의 옷장을 정리 중이라며 올린 사진입니다. 층층이 쌓인 형상이 글쎄요, 꼭 옷 무덤 같다는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옷은 수없이 많은데 왜 입을 옷이 없을까? 이런 상황을 직접 겪으며 1년간 옷 안 사기 프로젝트에 성공한 분이 있습니다. 임다혜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달 옷 안 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년간 옷을 안 산 분은 그럼 어떤 옷을 입고 나올까 궁금했어요. 네. 오늘 나온 복장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네. 제가 그 2015년도하고 2017년도에 각각 1년씩 총 2년 동안 옷 안 사기에 성공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생활한복을 몇 벌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옷을 입고 왔어요. 생활 한복이요? 네네. 글쎄요, 이 상의만 봐서는 한복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네.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잠깐 볼까요? 네. 네. 여기 허리치마라고 해서 이렇게 고름으로 묶는 네, 한복 고름이 치마입니다. 그쪽에 달려 있군요. 네. 제가 겪어보니까 어떤 기존의 옷들은 44, 55, 66 이렇게 규격화된 그 옷에 사람의 몸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 네. 한복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몸에 옷을 맞출 수 있도록 고름으로 조절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는 옷이라고 생각해서 진정한 이걸 프리 사이즈네요. 했습니다. 네. 네. 자, 1년간 옷 안 사기 프로젝트.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좀 단순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제가 책을 내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게 무분별하게 돈을 많이 썼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가계부를 매달 써왔고 네. 한 달에 옷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2만 원, 3만 원 조금씩 초과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원래 제가 장롱으로 부족해서 네. 베란다에 행거를 2단으로 해서 네. 옷을 겹겹이 껴놓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무너졌어요. 아, 그래서 그 정도로. 네네.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 정도로 옷이 많으면은 한 1년 정도 옷 안 사도 네. 괜찮지 않을까라고 충동적으로 결심을 하게 됐었습니다. 행거가 무너질 정도. 도대체 몇 벌 정도 옷이 집안에 가득했을까요? 이게 원래 옷걸이 한 두세 개씩 겹쳐서 있었는데요. 네. 이게 다른 분들이 책 내고 나서 또 후기가 그때 23평 집에 옷 1,000벌이 넘게 들어갈 리가 없다고 하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옷걸이에 두세 네. 개씩 걸려 있어서 그게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무너진 거였거든요. 아, 그렇게 모은 옷이 1,000벌이더라. 네, 사실 네. 1,000벌이 넘었는데 다 세지를 못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1,000벌 중에서 몇 벌까지 줄이자 이런 어떤 목표치를 이제 잡으신 거잖아요. 네네. 몇 벌로 잡으셨어요? 그 목표를? 처음에는 네. 목표 없이 한번 줄여봤는데 낡고 작은 옷들만 버리다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밖에 못 줄였어요. 그래서 네. 한 700벌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제 목표를 그때 유행하던 333 프로젝트 기사를 접하게 된 있었죠. 거예요.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33벌의 옷으로 생활을 하는 건데 네. 원래는 이게 1년 동안 봄하고 가을은 또 옷이 겹치고 네. 또 그걸 또 겨울에는 이너로 입을 수 있으니까 1년 동안의 옷을 굉장히 단촐하고 네. 트렁크 안에 다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목표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너무 무리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래 3개월에 33벌이니까 1년이면 132벌 아닐까 네. 해서 132벌을 목표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132벌. 네. 자, 1,000벌에서 132벌로 줄였으니 방안은 훨씬 좀 휑해졌겠어요. 네. 비포 애프터를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 사진이 다 블로그에 공개를 했는데요. 네. 볼까요? 네. 네.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정리하기 이전의 사진이에요. 이거는 네. 그 종목을 8가지로 나눴는데요. 그중에 한 종목이 원피스만 거실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사실 꽉 차 있어요. 사진이 아, 잘렸는데. 지금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거의 300벌 가까이가 원피스였는데요. 그거를 이제 한 종목당 132벌을 8가지 종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한 종목당 한 17벌 정도였고요. 네. 그 17벌을 이제 장롱에 여유 있게 걸어놓은 모습입니다. 그는 130여 벌의 원피스가 한 17벌로 줄었던 거예요? 300여 벌의 원피스가 이제 아, 17벌로? 네. 자, 이 사진은 어떤 건가요? 이거는 티셔츠만 이제 거실에 쌓아봤는데요. 저렇게 탑처럼 여기서 사진 좀 잘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티셔츠였는데 지금 밑에 애프터는 이 정리 상자 안에 17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사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옷들 중에서 내가 꼭 입어야 될 옷을 고르는 기준을 잡는 게 참 어렵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놓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추려나가셨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데일리룩을 찍어서 이제 블로그에 매일 올렸었어요. 네. 올리다 보니까 한 계절이 지나갈 때
맨날 입는 옷이 따로 정해져 있고 한 번도 안 꺼내는 옷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슷비슷한 옷들이 보이네요. 저 줄무늬 티셔츠 이런 것들. 네. 취향이 약간 일관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또 네. 이웃분들이 댓글로 이 옷은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그 뭐죠?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댓글을 주시면 그걸 네. 기준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이 네. 제가 이때 이제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이 정리를 시작했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옷은 20대 때 네. 샀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20대 나이에 20대 체형에 맞는 또 네. 20대 회사 출근할 때 입었던 옷을 30대가 돼서 아이를 낳고 체형도 변하고 나이도 네. 변하고 집에 있는 상황이 변했는데 네. 저도 모르게 계속 습관적으로 옷을 사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좀 자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름의 기준이 나오는 거네요. 나이, 체형, 그리고 상황에 맞는 옷을 입자.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한 옷들은 뭐 다 버리셨나요? 아니면 뭐 판매도 하셨나요? 네, 상당 부분 이제 기부를 하거나요. 그 판매를 해서 또 판매 수익을 기부를 했습니다. 뭐 바자회도 열고 뭐 그러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바자회도 참가를 하고요. 이제 이웃분들 제가 이제 불우이웃돕기나 이렇게 해서 네. 기부를 한다고 하시니까 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옷을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매로 판매를 하고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금연이나 이 다이어트 할 때 초기에 금단 현상 오듯이 옷을 딱 안 사자 이렇게 마음 먹으면 글쎄요, 초기에 좀 약간 어색함? 좀 약간 애로 같은 거 없으셨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이걸 억누르려고 양말 같은 걸 샀어요. 내가 뭔가 제가 저도 모르게 이 옷을 사는 게 설렘을 샀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는 행위에 설렘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옷을 산 게 아니라 설렘을 샀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 약간 양말이라도 하나 산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막 이렇게 하다가 네. 그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아예 안 하고 대신 더 집에서 뭔가 화장도 해보고 향수도 뿌려보고 원래 아기 낳고 집에 있으면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그 마지막 원래 제가 최종 더 이상 못 참겠을 때는 야식을 먹자 이런 다짐도 했었는데 네. 거기까지는 거의 안 간 게 제가 옷을 안 사기로 했잖아요. 네. 체형이 변하면 몸무게가 늘어나면 이 옷을 못 입으니까 이게 유지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무게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는 야식에는 사실 야식까지 간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옷을 안 사다 보면 나만 유행에 뒤처지는 거 아닌지 요즘 또 트렌드가 중요한 시대인데 그런 고민은 없었나요? 제가 겪어본 결과 일단 내 체형이 트렌드에 맞지 않는 네.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근데 결국 내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2년 동안 옷을 안 샀을 때 어떤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제 슬슬 날씨도 풀리고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지나가면 쇼윈도에 걸린 이 봄맞이 신상품, 특히 이제 할인율 막 이런 거 보면은 또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사회초년병들에게 지금 사야 할 옷, 사야지 말아야 할 옷, 뭔가 좀 구별할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그때 데일리룩을 매일 기록하다 보니까 몇 년째 누적되다 보니까 처음 깨달았던 거는 봄이 굉장히 짧아요. 이게 3월 초까지 꽃샘추위 때문에 눈이 온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5월 되면은 반팔을 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봄 옷은 안 사셔도 되는 게 결론이고요.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사지 않고 요즘에는 뭐 SPA 브랜드 가면은 그 탈의실 안에 다 거울이 있어요. 다 골라서 다 입어보고 사진을 찍어보고 그냥 나오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걸 먼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 초년생이 아니신 분들은 이미 옷장에 많은 옷들이 쌓여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네. 내 옷장에서 먼저 쇼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옷장에는 내 사이즈와 내 취향에 맞는 옷들이 이미 잔뜩 있으니까 네. 그 안에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옷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삶과 또 내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임다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